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경정입니다. 현재까지 알트코인 100개 순위를 정해봤는데 아직까지 20개에서 30개의 코인들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순위를 정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등급, A등급, 최종적으로 D에서 F등급까지 이 등급 간의 순서는 어떻게 될지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편은 3편에 속합니다. 1편은 6일 전부터, 그리고 2편, 그리고 번외격으로 촬영한 업비트 알트코인 순위 100개까지 있다. 그리고 지금 편이 3편 마지막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인이 되는 것은 팬텀입니다. 팬텀은 제가 초신성을 설명을 할 때 같이 끼워 넣으면서 디파이 코인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장세가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신성 테마였으면 A나 B 테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성적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커뮤니티도 크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꼴을 보면은 C등급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의 경우에는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냥 쓰레기입니다. 제가 맘 같아서는 F등급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싶은데 그나마 업비트에도 상승이 되어 있고 그래도 뭐 발표나 그런 것들을 좀 하기 때문에 D등급 밑에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인이 S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약간 달러같이 생겼죠. 프렉시쉐어라는 코인입니다. 이 프렉시쉐어의 경우에는 오픈소스이며 기술력도 되게 진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차트 또한 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절이 한 21년도 1월 또는 20년도 한 12월쯤이 되는 걸로 보이고 고점을 형성할 때도 뭐 무난하고 덤핑이 나온 거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불장이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도 놓칠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4.5달러에서 한 12달러까지 펌핑을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변동성 점수를 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승을 마친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7에서 8달러 사이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왜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프렉시쉐어의 경우에는 나중에 단기적인 모습 말고 나중에 차트를 까놓고 보면은 되게 메이저한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프렉시쉐어를 평가를 할 거라면은 B등급이나 C등급으로 위치시키고 싶어요. 이게 고민이 된다면은 B등급에 놓고 다른 코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리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밸류가 낮죠. 그 다음에 리플, 에이브, 앱토스, 톤, 니로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과연 전망을 내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C등급에 위치시켜보면은 얘네들보다는 나. 그러면은 B등급 하위 또는 C등급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렉시쉐어의 경우에는 C등급 상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인이 게이트.io 코인인데요. 제가 거래소 코인을 설명을 할 때 이 토큰 자체를 이야기보다 BNB의 경우에는 바이낸스를 보고 또 FTT의 경우에는 FTX 거래소를 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게이트.io는 OKEX보다는 낮을 것이고 바이빗보다 낮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럼 D등급에 위치를 해 있겠죠. 또 C등급에 위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전에 FTT나 이 각종 거래소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게이트.io도 좀 불안한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라면 D등급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이 헤데라인데요. 이 헤데라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헤데라를 좀 좋아하고 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코인은 없는 기술도 없고 업데이트 날짜도 보면은 일주일마다 하나씩 발행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도 잘해주고 다른 코인들보다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가져가죠. 내용도 항상 달라지고. 근데 막상 투자자가 돼 보면은 이게 알맹이가 많이 없다라는 평가가 들거든요. 왜 이 코인은 왜 안 오를까라는 평가도 들고요. 물론 약사장에서는 잘 버텼던 것도 사실인데 굳이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C등급의 헤데라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C등급 중에서도 중이나 하위 그 사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이쯤으로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는 게 ICP인데 ICP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십스캠의 정의에 대해서 묻거든 ICP를 보게 하라. 아마 잘 모르시는 코인일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여주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점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방향성이 우하향이에요. 심지어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이게 달러 표시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400달러 선에서 5달러가 되었다. 제가 평소에 고점 대비 95% 하락을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코인은요. 99%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폭락을 함과 동시에
상승을 할 때도 덤핑을 해준다. 이게 누가 파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지갑 형태로 거래하는 그런 스캠들 있죠. 막 100배, 1000배를 노리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개발자들이 팔거든요. 커뮤니티에서 팔고 초기 홀더들이 팔고 그 차트가 딱 이래요. 그럼 제가 굳이 범인을 찾지 않더라도 이거 범인은 사실 그냥 개발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아마 지금 보고 있는 ICP의 경우에는 F등급으로 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파일코인보다 더 최악이니까 그 뒤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타 코인입니다. 아이오타 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할 뭐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나 홀더들의 모습이나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구코인의 밸류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클, BTT, BK, BSV 이런 코인들 옆에가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D등급으로 배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코인이 쿠코인입니다. K로 표시가 되어 있죠. KC라고. 약간 물고기 같기도 한데 쿠코인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를 더 해주고 싶어요. 돈이 되는 스캠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치코인들 다 그래요. 그냥 다 스캠인데 돈이 돼요. 하락할 때 그냥 엄청 쏟다가 약세로 횡보하면서 살짝 비트에 단물 주면은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D등급은 안 맞고 변동성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준다면은 저는 C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C등급 사이에서도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를 켜놓은 게 쿠코인 차트인데 차트를 보세요. 이게 만약 진짜 씹스캠이었으면은 아까 ICP 같은 차트를 나타냈을 것이요. 반등 없고. 근데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그래도 반등은 줘요. 그래도 불장에는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이 코인은 D등급이 아니라 스캠인데 돈이 되는 스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 연도 1월부터 차트를 보면은 8,000원부터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50%는 반등을 주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차라리 쿠코인보다 그냥 김치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쿠코인은 C등급 하위에 속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같은 의미에서 D등급에 넥소도 배치를 시킬 텐데 사실 이 넥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도 해봤고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읽어보더라도 뭐 이게 대단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D등급 하위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모스, 코스모스 비슷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스모스, 코스모스 비슷합니다. 이 오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있는 지갑 형태의 코인인데 이 지갑 형태 코인 덱스류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B나 C등급의 위치를 시켜 놓을 텐데요.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상승 나올 때는 뭐 1,400원 아니면 1,000원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냥 바닥 계속 찍습니다. 뭐랑 비슷해요? 리플하고 그냥 똑같죠. 리플은 그나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과연 이 오스모스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B나 C는 될 수 없다. 그래서 D등급에 위치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코인이 되는 것은 퀀트입니다. 제 발음이 퀀트길래 퀀텀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F등급에 위치시켜 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퀀트랑 퀀텀은 다른 겁니다. 제가 이 퀀트를 설명을 드릴 때 정말 간략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리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리플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상품들이다. 샌드박스를 봐라. 샌드박스는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뭐 다른 NFT 메타버스 계열 많은 코인들이 있지 않냐. 덱스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지갑 계열은 특히나 그렇고 엄청 많다. 근데 은행을 대체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지향하는 코인들은 많이 없다. 하지만 퀀트가 리플에 약간 대안제 또는 같은 지향점을 갖는 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C등급이나 B등급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 없어진다? 퀀트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스텔라 루멘이 또 입을 열겠죠. 퀀트의 경우에는 B나 C 이 위치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코인은 심박수 코인입니다. 루트 코인이라고도 부르고 레딕스 코인입니다. 이 레딕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보도 없을 뿐더러 아까 넥소를 평가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차트 형태도 거의 최악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벤이죠. 리플의 초기 총괄 개발자 역할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리플넷에서 리플을 받아서 덤핑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예전부터 빠져나와서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는데 총괄 개발자라면은 기술력이 좋거든요.
우리 마운트 곡스 얘기할 때 마운트 곡스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설명드릴 때 BTT 얘기, 토렌트 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딱히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 구코인 밸류를 매길 수 있다는 건데 구코인보다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C등급 하위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인이 신세틱스입니다. 좀 맨날 색깔이 변하는데 이 신세틱스 같은 경우에는 참 글쎄요, 그 체인 형식의 코인 설명할 때 아니면은 촌신성 테마 설명을 할 때 확장성이 좋고 범용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딱 그 설명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죠. 뭐 디파이, 스테이킹, 뭐 랜딩 빌려주는 거 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신세틱스를 보면은 왜 이 코인은 밸류가 이렇게 낮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딱히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뭘 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뭐 NFT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 기술 뭐가 있다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말고 기술 자체가 좋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B에서부터 C등급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등급 하위나 C등급 상위인데 참 애매하니까 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C나 D등급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덤핑은 그냥 이해할 합니다. 모든 코인이 그러했으니까. 근데요, 이 덤핑이 나온 최후 가격에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보세요. 1월 달부터 얼마나 상승을 했냐? 대략적으로 한 2,000원에서 4,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배 이상은 올려주는 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C등급에 위치를 시키더라도 C등급 상위 이 부분에 위치시켜 놓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좀 같은 밸류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GRT 더 그래프인데요. 제가 가끔 바이낸스 장을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설명을 할 때 꼭 나오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티커명은 GRT고요. 이 GRT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무난하고 기술적으로는 뭐 API를 개발해서 뭐 에이브의 뭐 가격 변동 아니면은 네트워크 사용량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코인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차트를 보여주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겟하고 다시 샌드하고 받고 딜리트하고 이런 API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00가지 코인 중에 이런 식으로 목적성을 달고 있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고 C등급 상위 여기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사실 C등급인 이유는 B등급에 위치시키기보다 차트를 보면은 C등급에 위치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이 세타죠. 세타가 참 애매해요. 이게 NFT, 메타버스 이런 좋은 기술을 지향을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NFT, 메타버스의 좀 구버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코인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메이저 9코인들과 좀 다르게 개발도 하고 또 기술이 전망도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면 위티어로 가겠죠. 차트를 보면은 C등급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세타 토큰, 세타퓨, 세타 계열의 코인들은 저는 메타버스의 밸류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반에 위치시켜 놓도록 할게요. C등급 중반. 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B등급에 위치를 시켜놔도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이 토크나이즈 코인입니다. 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코인인데 정말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코인도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찾기 힘든 코인은 처음 봤어요. 이 말은 스캠이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돈 되는 스캠이라면 한 C등급이나 D등급 상위에 위치를 시켜놓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스캠이지만 나중에 놓고 보면 100배 따기, 1000배 따기 게임이 되는 거니까 C등급과 D등급 사이에 있다가 100배 되면은 A나 S에 위치해 있고 ICP 같은 경우에는 밑에 위치하고 이런 밸류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제가 정보 찾기가 힘들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정말 유명한 프로젝트였고 좀 좋은 기술이라면은 지금쯤이라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D등급으로 배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월렛. 이거 바이낸스의 창펑이 굉장히 밀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기술 자체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편이고 제가 톤코인을 설명할 때 텔레그램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사용처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B등급에 위치시켜 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거래소에 문제가 터지면은 그건 개인 지갑 형태로 좀 트래픽을 우회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러스트 월렛은 좋은 대안제가 되지 않을까. 또 지갑 형태의 코인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밸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B등급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 코인입니다. 이 레오도 사실 토크나이즈랑 비슷해요. 그래서 D등급 옆에 위치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면은 이 두 개의 밸류 중에서는 레오가 그나마 낫다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크나이즈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비체인입니다. 지금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비체인을 들고 있거나 예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90% 이상은 좋은 기억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비체인은 국내 유튜버들의 만행이 담겨져 있는 코인, 어찌 보면은 리플과 똑같이 애증의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만행을 생각을 해봤을 때 F인데, 그런데 비체인을 보면은 야 그래도 이런 구매이저들 또 구코인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D등급 상위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W, 약간 와디즈 상호랑 비슷한데 화이트 비트 토큰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비트 거래소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거래량이 1조 정도 돼요. 그래서 거래소 토큰을 평가를 할 때 그 거래소를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D등급이 맞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진리카 코인인데요. 진리카 코인은 저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약간 플로우의 형? 플로우의 형제? 차트가 같이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좀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애매하게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화딱지 나서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카는 D등급에 위치시켜야 된다. 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NFT 기술이 있기 때문에 C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등급 중이나 하위에 배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제 엑시를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체인즈도 좀 정보를 찾기 힘들었어요. 네, 정보를 찾다 보니까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십스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웹3를 좀 열심히 파시는 분들은 알만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십스캠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D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엑시입니다. 엑시는 메타버스랑 NFT 중에서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B등급은 샌드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D등급에는 마나가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있고 칠리즈도 그 옆에 있죠. 제가 봤을 때 엑시는 21년도, 20년도였다. 엑시는 B등급 위에 있겠죠. B등급 중에서도 상위에 있겠죠. 근데 지금 이미 펌핑은 끝났고 덤핑도 끝났고 가격적으로 상승할 재료는 없고, 아마 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라면 C등급의 위치가 될 거고, 지금으로부터 뭐 3, 4년 뒤 또는 5년 뒤가 되면은 점점 순위가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밸류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났고 펌핑도 끝났고 덤핑도 끝났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서 C등급 상위랑 하위 사이, 그 딱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개 코인에 대한 순위 검증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 순위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민코인은 위에 배치를 시킬 거고요. 제가 위에 배치를 시키는 이유는 이 코인은 약세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코인이 아니라 불장에서는 미친 듯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에 대한 기술력 이딴 거 없습니다. 불장 때 차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C등급에 배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준에서는 비트보단 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이 나와 있습니다. 양을 평가를 해본다면은 이더의 2배가 비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순위는 아마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 차이가 작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갭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따져본다면은 저는 이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고 뭐 S등급이면 다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뭐 33% 담고 30% 담고 이렇게 뭐 거의 구분점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더리움이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A등급 사이에서도 랭크가 있다면은 폴리곤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아발렌차랑 비교하기에는 좀 낮은 밸류인 것 같고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주관적인 평가를 담자면은 그 앞에 배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A다가 밑에 위치가 될 거고요. 예전에는 이더리움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런 모습들은 이오스에서도 나왔던 모습이고, 지금 NFT에 대한 밸류가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고요. A다보다 더 좋은 코인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투자라는 건 미래 가치를 산정을 하고 미래가 밸류가 얼마나 뛰어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금 더 밑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저는 A다 뒤에 위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바뀌는 게 있다면은 솔라나가 좀 더 뒤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뒤에 위치가 된다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라나는 주관적인 판단이 담겼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C등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라이트코인이 너무 앞에 있죠. 그리고 폴카닷이 아무리 저평가를 받았던들 중위권 사이에서는 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올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데 엔진도 너무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C등급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등급인데 너무 팍팍 집어넣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이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씩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지고 있는 코인들이 9코인에 해당하고요. 전체적으로 9코인들은 좀 밑에 배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은 이클이나 이오스일 텐데 저 이오스 정말 싫어하거든요. 도대체 얘네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정도에 배치시켜놓고 네오도 마찬가지로 9코인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등급에 배치시켜야 되지만 좀 부족한 코인이 상단에 있고 그리고 기술이 좋은 코인들은 상위에 위치해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고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괜찮게 배치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코인을 평가를 할 때는 딱 이 정도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등급인데요. F등급에서도 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파일코인이 가장 위에 있다. 그나마 파일코인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났네요.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여기에 없는 코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코인에 물려 있는데 나는 뭐 썬더코어나 뭐 업비트 김치코인 엠블이나 그런 데 물려 있는데 근데 그런 코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번외격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이 평가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좀 크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력이고요. 두 번째가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있고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를 한 게 홀더들 이 투자자들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력 자체는 좋은데 홀더들이 그냥 스캠이에요. 그냥 다 던져요. 그러면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등급상 3개를 나눴고 방금 홀더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홀더라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가끔은 그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팔아제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따로 구분을 해가면서 보지는 않고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개인 투자자가 던진 건지 아니면은 대주주가 던진 건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디파이도 있는 거고 스테이킹도 있는 거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점 기준의 세 번째 투자자들의 상태, 홀더들의 상태가 들어갔고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3년도에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갑자기 NFT,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서 밸류가 높아지고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번 연도에는 변할 길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정 댓글에는 석구방이 소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방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글 쓴 거 그냥 내가 한 5분 정도 확인하고 맞으면은 참고해서 매매를 하고 그렇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제 최근 시황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